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 예절인데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가 몇 가지 더 있다. 응답자의 97%는 근사한 음식점에서 웨이터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거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58%의 사람들은 공항의 보안 요원에게까지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배우자가 되면 이 수치는 내려간다. 여성 가운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포밀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요거 할 겁니다. 자, 감사하면은 달라지는 것들. 자, 감사하면은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할 겁니다. 자, 보면은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제목 잘 썼죠? 제니스 캐플런. 자,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아마존 자기개발 1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전세계 30개국 출간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죠? 근데 제목은 되게 심플해요. 그죠? 감사하면은 달라지는 것들. 그냥 뭔가 내용이 막 예측이 되죠. 그냥 별 내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그냥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뭐랄까 저자의 고찰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분들한테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보면은 이제는 나도 감사를 하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책 이거 40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96페이지. 네, 책이 좀 두껍네요. 그죠? 책이 좀 두꺼워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자, 38페이지 보면은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저는 이거 정말 굉장히 좋은 명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시고 포라클을 공부하시는 분들, 끌어당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내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으로 만들겠어. 그래서 나한테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오겠어잖아요. 그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감사. 그래서 사실 제가 감사하게 대해서는 그렇게나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큼 감사를 하시냐. 그래서 보면은 자 38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은 대다수의 남자들이, 그러니까 약 80%의 남자들이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면은 정말로 감사할 것 같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이는 아내가 저녁을 만들어준다든지 휴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집안일에 신경 쓴다면 감사할 거라는 등의 다른 모든 응답을 앞서는 수치였다. 자, 나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 닭구이 요리를 잘했는데 그런 아내들이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나 보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 가운데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여성은 채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지금 웃는 분 계신데 남편한테 평상시에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시나봐요. 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 예절인데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가 몇 가지 더 있다. 응답자의 97%는 근사한 음식점에서 웨이터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거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58%의 사람들은 공항의 보안 요원에게까지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배우자가 되면 이 수치는 내려간다. 여성 가운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그냥 우리가 가는 음식점의 웨이터 한테도 감사함을 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공항의 보안 요원한테도 감사를 할 용의가 있지만 내 남편한테는 감사하다는 말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데 왜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 남편, 내 애인한테는 왜 내가 고맙다는 말을 못할까요?
아 진짜 가정에서는 왜 본성이 드러나는지. 아 본성이 드러나는 건가요? 밖에서는 가식이고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하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본성을 보이는 겁니까? 집에서는 꺼지라고 해요 남편한테. 아 솔직하시네요. 아 가족에게는 기대감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자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 우리의 기대감은 보통 일반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기대감보다 훨씬 더 크다. 자, 우리는 배우자가 베이컨을 갖다 주는 일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서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 열정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주말의 놀이 친구, 자녀에게 자신과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모, 저녁 데이트를 마련하는 사람, 조깅 파트너, 지속적인 지지자, 전문적인 조언가, 그리고 여행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소울메이트가 되어주기도 바란다.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하게. 배우자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나한테 놀이 친구도 되어주고 조언가도 되어줘야 되고 내가 뭐 경제적인 지원도 해줘야 되고 나의 조깅 파트너이자 뭐 여행 친구이자 뭐 소울메이트이자 그 모든 역할들을 수행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기본적 디폴트 값이죠. 예, 기본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값. 그러니까 이것들을 했을 때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넌 내 애인이잖아. 넌 내 배우자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당연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절대 당연한 것들이 아닌데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당연하게 살아오면서 아 나는 고맙지 않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와 보세요. 전 사실 이제 솔루션 하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솔루션 하면서 제가 진짜로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본의 아니게 많이 느끼는데, 왜냐하면 보통 솔루션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행복해갖고 더 잘 살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힘들어서. 근데 그런 분들이 해주는 이제 얘기를 보면은 제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되게 뭐랄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깨지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행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그죠? 내 집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팔다리가 다 있고 나한테 빚이 없고 이런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린 평상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와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팔다리를 갖고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가지고 있었고 우린 태어날 때부터 온갖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잠깐만 떠올리면은 바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눈을 떴는데 내일 아침에 팔다리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팔다리가. 눈을 떴는데 팔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한번 잠깐 떠올려보세요. 팔다리가 없어요. 물 마시러 가야 돼요. 목말라요. 화장실을 가야 돼요. 어떻게 하죠? 얼마나 암담해요. 그죠? 잠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절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닉 부이치치라고 팔다리가 없는데도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드럼을 치고 수영을 하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막 그림을 그리고 그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 처음 보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도 처음에는 자살하고 싶었다고 해요. 죽고 싶었다고. 왜냐면은 팔다리가 없는데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큰 제약이 있잖아요. 뭔가 할 때. 그래서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내가 이거를 이겨내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겠다. 그 사람이 본인과 똑같이 팔다리가 없는 친구를 본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똑같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혼자서 아무 도움도 없이 그냥 머리 힘으로 막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막 수영도 막 연습하고 그냥 몸을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그냥 몸을. 그리고 입에다가 막 연필 같은 거 꽂고 붓 같은 거 꽂은 다음에 그걸로 막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팔다리가 없어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겠다라고 하며 살아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엄청난 감동을 얻었거든요. 그냥 그분이 강연하는 걸 봤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별거 없어요 사실. 근데 엄청 큰 울림을 줘요. 그냥 수백 명이 모여있는 강단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 일부러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일어나요 다시, 혼자 힘으로. 이렇게 머리를 써갖고 막 머리로 이렇게 머리 힘으로 이렇게 막 눌러갖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한참. 그냥 일어서는 데만도 한참이 걸려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일어서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저 사람은 저렇게 일어서는 것만 해도 저렇게 힘든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근데 내가 너무나도 사소한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울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드는 예는 팔다리가 없어진 상상을 한번 해봐라. 아니면은 여러분한테 빚이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죠. 빚. 저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하고 결핍할까요? 라고 말하시는데, 만약에 가난해도 빚이 많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포멜리 중에 빚이 40억 있는 포멜리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제 오셨었는데, 그분 얘기 들으면서 진짜 그분이 나이도 많지 않아요. 30대신데 빚이 40억인 거예요. 그러면 빚이 40억 있으면은 얼마나 암담할까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걸 듣기만 하면은 사실 나는 진짜 행복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고마워하면서 살아야겠다 세상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빚 없잖아요. 그죠? 40억 50억 빚 이런 거 없잖아요. 운이 풀리는 말벌에서 나온 빚도 2억인데 그쵸? 사채 빚도. 지금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한 번씩 크게 아프다면 평소에 감사한 게 진짜 감사해요라고 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닌데도 우리가 막 감기 걸리면 막 코 막히고 이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일 정도 아프다가 4일째 나으면은 그 별거 아닌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숨 쉬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숨 쉰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팔 같은 거 한번 부러져 보면 아시죠? 팔이 하나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가 평상시에 팔다리가 이렇게 다 붙어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때 깨달았잖아요. 없어져야지 아는 거야. 없어져야지.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막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은, 혹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5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뭐 남편이 일 때문에 혹은 와이프가 일 때문에 출장을 한 6개월 1년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내 옆에 사라지면은 그제서야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있었구나, 나한테 굉장히 많은 의지가 되고 있었구나, 나한테 굉장히 감사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죠? 뒤늦게.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늦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감사한 것들을 잃은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잃기 전에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자 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남의 불행으로 나는 저렇게 불행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 미안함이 들면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남의 불행을 좋아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뭐랄까, 다른 사람의 불행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감사함을 찾는 것이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가 잘못돼서 다행이야, 너 덕분에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나도 더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 나도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좋은 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 힘을 줄 수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네요. 음속으로 봐도 에너지가 짱짱입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음속으로 보는데 뭐가 느껴지시나요? 아주 이제는 이제 정말로 다양한 포뮬리가 있어요. 그죠? 정말로 다양한 포뮬리가. 나는 영상은 보고 싶지만 소리는 듣지 않겠다. 이거는
약간 제 입모양을 보고 이게 판단하시나? 제가 그럼 또박또박 말을 해야겠네요. 그죠? 또박또박. 굉장히 진짜 신선하네요. 자 41페이지를 보면은 나는 한 달 동안 나와 결혼한 남자에게 감사한 이유를 하루에도 2번씩 찾아내기로 했다. 일말의 거짓도 없이 어떤 불만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선점을 제안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남편을 존중하기로 했다. 남편의 많은 장점을 삶의 무대에서 배경 벽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무대 중앙으로 내세울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날 6시에 잠이 깼다. 한쪽 눈을 뜨고 남편이 침대 맞은편에 앉아서 출근하려고 옷을 입는 모습을 보았다. 남편은 병원 일로 바쁜 의사다. 다른 날 같으면 왜 그리 일찍 가냐고 퉁명스럽게 묻거나 몇 분 더 자려고 눈을 감아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늘씬한 회색 바지와 빳빳한 흰색 셔츠 차림에 파란색 실크 넥타이를 맨 남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 정말 멋있네. 나는 잠에서 덜 깨어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잠에서 깨서 이렇게 멋진 사람을 보니 기분이 좋은걸? 남편은 놀란 눈을 하고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와서 입맞춤을 해주었다. 당신 아직 렌즈 안 꼈잖아. 내가 보일 리가 없지. 남편은 농담을 했다. 시야가 흐릿해도 당신은 멋져. 나는 두 팔을 남편에게 두르며 말을 했다. 우리의 대화는 30초도 안 된 데다가 남편은 집을 나서면서 그 순간을 까맣게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 칭찬을 해주는 것은 칭찬을 받는 것만큼 기분이 좋은 일이다. 잠에서 덜 깨서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렌즈를 끼기 전이라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오늘따라 약간 포밀들이 아닌 것 같네요. 네, 괜히 음서고 해보게 되네요. 자기계발서에서 갑자기 로맨스 소설이네. 오글거려요. 여러분들 포밀리들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셔야죠. 왜 나쁘게 생각하시나요? 잠에서 덜 깨서 잘생겨 보인다다니요. 남자가 시크릿한 거라니요. 자, 그래서 이 저자가 그때부터 이제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좋은 말들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옛날에는 그냥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 혹은 불평을 했던 것들 있잖아요. 왜 이 시간에 일찍 나가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찍 나갈 때도 일찍 뭐랄까 일어나서 딱 봤는데 아침 일찍부터 예쁘다, 잘생겼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의사니까 응급 환자가 생기면은 뭐 새벽에 나가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왜 나가야 되냐 하면서 막 불평을 원래는 이제 했는데, 뭐 이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환자한테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당신이 있어서 그 환자분들은 너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르겠다고,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서 행복해,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자 남편이 그 감사함에 변화가 생겨서 이 남편도 와이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밥을 차려주는 것에 감사를 한다거나, 그냥 이전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되게 행복을 느낍니다. 별것 아닌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까지는 이제 남편의 문제점, 와이프의 문제점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이 이런 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와이프가 좀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만, 불평, 그리고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뭘 칭찬해주지? 뭘 감사하지? 로 바뀌니까 남편의 장점, 와이프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부부 관계가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시네요.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저를? 미쳤냐고 할 듯. 물론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원래 안 했던 건데, 여러분의 뭐 와이프나 남편한테 오늘 너무 멋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멋있니?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오글거리고 미쳤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가벼운 거부터. 뭐 예를 들면은 뭐 가끔은 당신이랑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항상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부끄러워. 이거 좀 약간 저도 오글거려서 못하겠네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앞에서는.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남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기 좀 그렇죠. 여보 멋져요 하면 해장하고 와 이러던데요. 아, 사랑스러운 부분에 근데 그게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게 약간 칭찬을 듣는 것도 받아 버릇해야지 듣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데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칭찬을 이제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거기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받다 보면은, 칭찬을 받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거를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점점 더 많이, 이제 뭐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칭찬받을 일이 많아지는 거죠. 포멜리를 사랑으로 저희한테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건 진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탈 수 있죠.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네, 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한테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진짜 여러분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쯤 얼마나 진짜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제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러니까, 그런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더 약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진짜예요, 이거는. 네. 자, 44페이지를 보면은,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자 알바로 파스쿠알 레오네는 한 연구를 했는데,